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568페이지 취득식이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납세무자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요.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 납세무는 없다. 설립 시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설립 시부터 독과점 목자고 소유분산 주가 만드니까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택법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예? 예? 조합이에요? 조합원용 부동산이니까 누구예요? 조합원 맞습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맞습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조합이 납세무자 되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4번 봅니다.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 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아니랍니다. 얘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수증자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증여자한테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걸로 보고, 양도세에서는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가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고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줬고, 그래서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무상 틀렸죠, 여러분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 무상 취득으로 보는 거지, 채무액 상당액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무상은 틀렸습니다. 5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은 과세한다 그랬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세율할 때 세율 특례에서 나와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다. 구업택 제외하고. 그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거 형식적 취득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례 세율,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 세율로 과세입니다. 과세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간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의 경우는 대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 1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의 경우는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짜로.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마음 착한 큰형님 스토리를 딱 떠올려야죠. 그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까 상속산 분할됐다고 협의해서 재분할됩니다. 막내한테 형님들이 좀 더 줄 때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봐요.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아셨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지 않고요.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포인트죠?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걸 본다.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말이 없으니까, 건축물 건축과 수반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이 없으니까 누가 납세무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고, 건축물과 수반해서 이런 경우가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물 소유자고. 자, 여기서는 건축물 건축이란 말이 없으니까 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맞고요. 5번 신탁법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물론 실질적인 권리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감 잡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감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식인데요, 여러분. 자, 요약집 568페이지 봅니다. 5번 취득식이 봅니다.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수상 조수입하잖아요.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고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자,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입니다. 원칙 언제냐고요?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화살표 단서를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 의해 검증받은 취득도 계약상 잔금질 그랬는데 주의하셔야죠. 사실상 잔금질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에서 신고제에 들어 검증을 받으면 객관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지금하고 법령 명칭은 다르지만 옛날에 한때 사실상 잔금지별 수익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던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공인 중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공인 중에서 공부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질, 사실상 잔금질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들이 똑같은 개인간 매매인데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떨 때는 계약서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기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라고 하니까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헷갈린다고 다시 바꿨습니다. 객관성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등한 법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취득시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기입니다. 사실상 잔금지기 X입니다. 이거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예외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국의 동그라미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로요. 계약서 상으로 잔금지일은 2020년 만약에 5월 10일인데 실제로는 5월 25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잔금지일인 5월 25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죠. 수입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됩니다.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죠.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다 기록 남아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569페이지 판결문에 있어 증명된 취득. 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역시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다만 그 윗줄이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판 중에 또는 재판 전에 분쟁의 당사자를 불러 모아서 판사가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 X요.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법인 장부에서 증명된 취득.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면 법인 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 취득시로 한다? 예? 사실상 그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웠다? 국수공판법입니다.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저는 국수공판법입니다. 국수공판장 그러면 사투리 쓰시거나 딴 강의 들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수공판법 이렇게 외웁니다.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급. 이런 것들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69페이지 양가로 3번인데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양가로 3번에다가 여러분이 제목을 달아놓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냐면 저 양가로 3번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예요. 자, 이것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약 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거기 계약 해제 제목을 달아놓고 양가로 3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역집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대시 끊어져 있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인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라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성으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이건 틀려요. 등기가 된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자,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달달 외울 건 아니고 눈에 키둡니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3번 법령에 관한 계약 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될 때 그렇습니다. 가로안에 보면 기간은 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 자, 며칠 나왔다. 며칠입니까? 다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 며칠 나오면 다 60일입니다. 30일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60일입니다. 2번 연부취득의 경우를 봅니다.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은 것은 제외. 즉 연부취득 규정의 취득시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이 경우에는 연부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가 뭔지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고 읽어보시고 원칙적으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입니다. 매회 예를 들어서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5년의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기로 거래한다. 그러면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라고 되어 있죠? 다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부금 첫해 지급일이 2020년 5월 만약에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5월 20일 날 연부금이 치러지면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5월 20일을 취득시로 하는 겁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라는 거 주의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연부금을 만불하기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봅니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낙성분류시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넌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저 사업 실패가 빌빌대지. 내가 돈 남아 들어서는데 1,000만 원 줄까? 됐다 임마. 그러면 난 증여 청약 의사 표시인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증여 계약 불성립합니다. 증여 이렇게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야, 왜? 너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걸 내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힘들 때 네가 나 도와줬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도와서 미안해. 친구야 힘내. 에이 고마워 친구야. 그러면 증여 계약 성립하고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를 취득시로 하고 유증은 유증 개시고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이거 지들이 멋대로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를 취득시로 합니다. 하여튼 상속 개시, 유증 개시,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입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언제? 계약일입니다.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570페이지. 다만 이것도 역시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이것도 제목을 달아놓는데 여기 뭐라고 달아놓냐면 역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목을 달아놓는데 무상승계 취득이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자, 뭐라고 달아놓는지 양가로 3번 여기다가 뭐라고요? 계약 해제. 이것도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라고 여러분들이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계약 해제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 해제도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똑같아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역시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근데 똑같아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등기 등록한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성으로 입증될 땐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는데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똑같습니다. 다만 입증되는 서류가요.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 종류인데요. 화해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이렇게 1, 2, 3번까지만 있잖아요. 아까 앞으로 한 장 가서 보니까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입증 서류는 자 동그라미 4번이 있죠. 아까 무상승계 취득은 없었는데 유상승계 취득은 동그라미 4번이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달달 외워가지고 뭐 달달 다 외울 건 아니고 한번 눈에 끼둡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없다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70페이지 다시 요약지 보셔서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그 등기 등록일이라는 거 밑줄 쫙입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민법 규정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작년 시험에 지문에도 나왔었는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다 체크입니다. 그래서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을 취득시효합니다.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아까 앞으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요. 자, 하여튼 지금까지 본 날들 이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데요.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데,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도 그렇고요. 자, 이런 날들 지금 취득시기 원칙 계약상 장부질 명시가 안 돼서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장부질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시효한다고요? 저런 날 이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라고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효로 하는 겁니다.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효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작년에도 시험 지문에도 이런 표현들 비슷한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맨날 작년에도 수업 시간 할 때 이런 걸 기초과정부터 물어본 게 뭐냐면요. 자, 질문 한번 들어봅니다.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뭘 고민을 하고 그래요.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OX요. 맞잖아요. 자, 개인 간 매매의 경우요. 원칙 계약상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요?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질이 빠르면 원래 계약상 잔금질이고 그래서 중 빠른 날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또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자, 요게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구만. 입이 안 보여. 이게 마스크를 안 쓸 때는 O인지 X인지 딱 보이면서 소리 안 내고 그래서 다 보이는데 이렇게만 해도 다 보이는데 이거 대충 소리를 내니까 안 보이네. 자,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런 표현 맞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사실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원래 사실상 잔금지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약집 570페이지로 오겠습니다. 5번에 건축물 건축 및 비조번용 토지 취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물 건축 또는 한 경우에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5번에서 양가로 1번을 볼게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요. 사용승인서 밑줄, 그리고 그 아래줄 끝에를 내주는 날 밑줄, 그리고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한 줄 내려와서 맨 끝에 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취득을 본다 밑줄이요. 가로 생략하고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개수에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을 건축했을 때 어느 때를 허가받은 건축물 취득시효했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받은 건축물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했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그 양도세는 사용승인 교부일이고.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려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입니다. 다시 가로 안에 첫 번째 줄 사용승인서 안에 봅니다. 도시개발법 중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나 또는 도시 및 중앙지역 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증이나 그 밖에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요.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이게 사실은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같은 거 내주는 날을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로 합니다. 요거하고 물론 이제 사실상 상용하고 비교 중빠른 날인데요. 도시개발사업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입니다. 근데 자, 만약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은 준공검사 증명서나 여기에 사용승인서, 준공인가증 뭐 이런 것들을 사용승인서에 준한 서류를 내주는 날이고요.
근데 또 아래쪽 가로를 봅니다. 내주는 날에서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을,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이런 날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과 또 사실상 사용이 중 빠른 날인데, 하여튼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이거 기억합니다. 또 개발사업이나 정부사로 건축한 주택은 그 준공인가증이나 준공검사 증명서 같은 거 내주는 날, 이런 거라는 거 한번 보시고, 사실상 생일하고는 항상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이거는 주택조합 등의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의 동그라미죠, 이거는. 자,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식입니다. 자, 그럴 때 가로 안에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법에 의한, 자,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답이 줄인데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이건 다음 날 아니고 그냥 사용검사 받은 날이에요. 주택조합이 비조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근데 도정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시 이런 거는 항상 다음 날, 이걸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쏙 뺀다고. 그랬는데 28회 시험 때는 자, 도시및 중앙지역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1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쏙 뺐어요. 그래서 제 음성이 들렸다 어떤 수강생분이 그렇게 합격 후기에 남겼었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이거 꼭 확인합니다. 근데 아까 주택 조합이 비조원용 토지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지,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건 다음 날 있으면 틀리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밑줄입니다, 다. 그 다음에 6번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사실상 변경일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이 되는데, 지금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 눈에 익혀둡니다. 예외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고요. 메리칸 촉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 이게 작년에 이제 바꿔서 정답 질문 나왔는데요. 자,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자, 그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 당일 허가받으면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공사준공 인가일 원칙 잘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바꿨냐? 토지 메리칸 촉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일이다. 아닙니다. 등기일이 아니고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등기일이 아니에요. 등기일로 바꿔서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 시기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 봅니다. 자, 문제를 보시니까요. 문제를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어느 때요? 상속 개시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국수공판법이죠. 객관성인 거래니까 사실상 잔금지일인데, 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요?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아요, 틀려요? 아까 맞다고 연습했잖아요. 자,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맨날 했었고, 중 빠른 날.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자, 주택 아니고 건축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았다? 그럼 그날이겠죠? 임시 사용승인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사실상 사용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민법 839조의 2에 따른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남편의 4명으로 뭐한 날?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의 4명으로 등기한 날. 5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취득 물건의 등기일. 메리칸 촉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라고 했어요?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이지 등기를 아닙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지만 원칙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등기일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취득 시기에 또 문제를 또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교재 요약집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을 보니까, 자, 571페이지 6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별표 실 3개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과세 표준 출제 1순위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나 4억에 취득했다?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가액. 다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매회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상의 X예요. 예?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계약상 연부금액 X입니다. 그러니까 자,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총 연부금액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5년에 걸쳐서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첫해 연부금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첫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면 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사실상 연부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지. 이게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거지. 예,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취득세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마다를 취득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고 또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지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총 연부금액 50억짜리인데 다음 연도에 계약서상으로 10억이었는데 실제 지급된 건 9억이면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과세표준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가 순액이 되는 경우 봅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가에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과표로 한다? 지자체 장애. 얘 납세무자가 불성실 신고했잖아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 순액으로 해요. 자, 이런 얘기고.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 순액으로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하고. 특례 봅니다. 언제나 항상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자 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어떤 경우냐. 자 객관적 취득 제2에서 나왔다. 항상 뭘 기억해요? 국수, 공판, 법인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했습니다. 국의 동그라미죠. 자 시가순액 1억짜리를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8천만 원에 취득했으면 입증이 다 되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을 과세표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도 수입신고표를 증해서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합니다. 공매, 경매 방법을 취득했다.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7천에 경락됐습니다. 취득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랍니까? 7천만 원. 경락된 가격을 과세표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 입증되는 경우 판의 동그라미요. 자. 판결문에서 입증된다.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미출자격. 그래서 화해 조소상으로 한번 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8,000입니다. 자, 어떤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은 1억짜리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얼마로 합니까?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니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한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국수공판법인데 하나가 취득시하고 다르게 객관적 취득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그 신고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한번 그 요약집에 거의 요약집에 나와 있네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봤던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의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자 국수공판법 부는 뭘 과세표준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국수공판법 부 시가표준 관계없이. 근데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중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이쪽 밑줄입니다. 사실상 추가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거. 또 여기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요 교재에서 여러분 밑줄 요약집에서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자치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할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시가부상 관계없이. 국가나 자치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빵원. 그럼 빵원 곱하기 세라면 빵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합니다. 무상 취득인지 유상 취득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서 국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가세표준금액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 제외합니다. 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특례를 배웠어요. 예? 배웠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의 자,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파는 이런 경우에 했잖아요. 자, 이런 저가양도, 국가양수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자, 부당행위로 계산된 것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도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시가로 계산하잖아요. 시가로. 특례에 해당하면 시가로 계산했잖아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시가와 대가차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걔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뭐로 계산했었어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시가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꾸 그거를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뭐 해결이 지금 좀 됐겠지만 양도소득세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볼게요. 생각난 김에. 갑과 을이 있는데요. 시가 10억짜리를 을이 9억에 취득합니다. 9억에 취득해요. 9억에 취득해요. 자, 그랬을 때 얘 특수관계자들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자, 시가보다 뭐하게 지금 취득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저도 저가 양도하거나 고수,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시가보다 낮게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어떤 수강생분이에요? 아, 근데 특례는 적용 안 되는데, 그런데 자, 저가 양도에는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가보다 지금 9억의 을이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9억에 취득했다고 했는데,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고 뭐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시가보다 9억이 취득했으니까 얘가 대가를 9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거 문제는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느냐 낮게 취득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당해산물 특례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양도 가격이 이제 얼마이냐, 시가보다 얼마 낮게 양도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얘에 대한 이제 그걸 따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을 입장에서 시가보다 낮게 취득했으면 특례 적용 안 돼요. 근데 11억에 취득했다,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시가보다 높게 취득할 때는 얘 따지지 말고요. 일단 고가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되지 않지만 따지지 말고 여기 봅니다. 시가보다 높게 만약에 취득을 했어요. 높게 취득을 하면 고가 고수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죠. 그러면 조세 부담 감소인 따져볼 때 시가 대가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 따져봐. 3억 차이 안 나죠? 1억밖에. 그럼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 따져봐. 그러면 10억이 5%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럼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0억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가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마찬가지 고려하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를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얘네들의 취득 가격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까지 해서 571페이지 밑줄을 다 걷죠, 여러분들? 그러는 곳에 그러면 넘어갑니다. 572페이지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가 세입니다. 이게 2020년 신설 규정입니다. 2020년 개정세법 꼭 잘 알아둡니다. 자,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여러분. 요거 잠깐 하나만 봅니다. 자, 뭘 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일반적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과 검증받은 취득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취득 시기는 둘 다 유상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주기 취득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 거래는 신고 가액과 시가 순액이 있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 순액 중에서요. 자, 신고한 가액은 1억, 시가 순액 1억 2천. 그러면 시가 순액이 더 클 때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그잖아요. 신고 가액과 시가 순액인데 신고 가액이 1억 2천, 시가 순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신고 가액이 더 클 때는 뭘 과세 표준해요? 신고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 거래는 결국은 신고 가액과 시가 순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시가 순액이 미달하게 신고되면 원래 그러면 시가 순액을 과세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신고 가액 시가 순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원래 신고 가액을 과세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고 가액 시가 순액이 미달한다 할지라도 이 신고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해서 이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 검증받은 취득이요. 요거하고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자, 요 배경적인 거는 좀 생각할게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계속 봅니다. 여기 이제 올해 추가된 건데요. 2020년도 자 봅니다. 올해 추가된 건데 한번 보세요. 무신고 및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이게 어떤 거냐면 금방 한번 적극 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요.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가 되거나 또 아니면요. 무신고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신고. 납세무자 신고를 안 한 경우인데 우리가 이때는 이제 무신고하면 시가순액을 과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 취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높아요. 이 정도 가격대인데 취득 가격이. 근데 이게 만약에 지방세 과세 시가순액은 굉장히 낮아요. 지금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요. 신고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가 무엇으로 다시 과표 결정해요? 무엇으로 다시 과표 결정해?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세율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액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가산세를 합하겠죠? 신고는 불성실했으니까 이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워낙요 취득 가격이 높고 시가순액은 시세를 미처 반영을 못해서 차이가 많이 날 때는요 이렇게 한 금액이 이 과세권에서 다시 시가순액에다 곱해서 세액 계산해서 가산세 합한 이 금액이요 이 금액이 요 정도 가격대라고 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예요 신고를 안 해버려요. 신고 안 해봤자 과세권자가 시가순액으로 해가지고 세액 계산 가산세 합해서 부과해봤자 원래 취득가격보다 지금 가격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부러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성실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신고 안 한 사람이 이만큼 이득을 받잖아요 지금. 자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시가순액으로 과표결정 부과세율에서 가산세 합해서 부과하면 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 끝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검증을 그때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서류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신고를 이제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또는 연부 금액이 또는 시가 순액으로 이렇게 시가순액으로 과표 결정한 그 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또는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로 비추어 봤더니 확인된 그 금액보다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요 얘네들 이 시가순액으로 해서 요거 한 가격하고 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했던 그 가격들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적어요. 그 확인된 금액보다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더 적을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럴 때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그냥 끝냈었는데 이제 끝나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산세 빼서 부과하면 그대로 끝나는데 이제 끝나지 않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고 부족액만큼 추징합니다. 또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이요. 단 시가총액이나 사실상 주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법률의 조사 결과 또는 세무상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 표현하냐고 포인트예요. 뭘 과세 표현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만큼 추징한다. 가산세도 부과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의를 봅니다.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돈만 내면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 옛날에 다 가짜로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시가총액에 미달할 때는 뭘 과세 표현한다? 시가총액으로 합니다. 객관성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 객관성 없는 서류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진도는 어디까지냐고요? 요 4번까지입니다. 7번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은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에 관한 거 중요하죠. 그래서 어렵고 자 지방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취득세 세율 부분과 재산세 토종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나머지는 자꾸 보면 되는 거라 자 문제를 꼈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볼 거니까 다음 주에 본방사수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건 먼저 취지를 듣고 가세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사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이라고요? 아까 그럼 뭘 배웠어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살 때는 취득세 안 내요. 나중에 이제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때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거지. 분양권은 취득세 안 냅니다. 이걸 팔 때 분양권을 팔 때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했냐면요. 자,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럼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P로 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런 때는 또 분양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아 이런 XX들이지 뭐야 이거 프리미엄 붙은 거 그때로 이거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는 또 분양 가격으로 신고하라니까 아 이런 XX들이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법이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법이 바로 그냥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을 떠올리시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떠올리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 같은 걸 취득할 때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여기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급이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한다. 밑줄 짝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경우는 그러잖아요. 짜고 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만약에 마이너스 B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꾼다 뻔하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 공급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과세표현한다. 이거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과세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서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 그래서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를 배웠고요. 그때 우리가 올해 개정 내용도 봤었네요. 그래가지고 뭘 봤냐면 국세 징수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그때 얘네들 국세 징수금의 징수 순서 체납손 밀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한 국세 3등이 뭐라고요? 가산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산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방세 그 징수금은 지자체 징수금은 체납손비 1등, 2등이 지방세 3등이 가산금이고 국세는 가산세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도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들도 쫙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서류 송달이나 그 다음에 권리구제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자, 조세 권리구제에서는 우리가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기간은 다 우리가 청구 기간, 결정 기간, 지방세는 다 90일입니다. 자, 60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게 서류 송달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 기한의 신고, 수정 신고 배웠습니다. 올해 기한의 신고, 수정 신고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한의 신고나 수정 신고를 했을 때 납부불성시간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특히 기한의 신고했을 때,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20% 감면해 준다는 거. 자, 수동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동신고하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감면. 그 이유도 쭉 있고요. 하여튼 납부불성시간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둘 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취득세, 자, 취득의 개요, 그 다음에 취득이 뭔지, 취득의 유형, 또 그 다음에 과점주의 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또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납세무자 오늘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납세무자 표시하고 중요하게 납세무자 오늘 쫙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도 배웠고 또 취득세 취득시기도 배웠고 과세표준 일반적인 과세표준까지 쭉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런 것들을 자, 복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시작할 때 또 복습을 쫙 한번 하고 또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잘하셨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 진짜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멀리서 진짜 빕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